포스코 2025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1.3%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9회전, PBR은 1.19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하다고 판단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에 대한 사업 개요입니다. 열연, 냉연, 스테인리스 등의 다양한 철강 제품을 생산한다. 그리고 종속기업 포스코 스틸리온, 포스코 엠텍, PNR, 포스코 휴먼스 등 국내 15개사와 PT 크라카츠, 이게 어디 있는 나라인지 모르겠네요. 로 총 41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973년 1기 설비준공 이후 73년이면은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군요. 1981년 2월 완공했다. 4단계 확장 공사를 이렇게 돼 있고, 광양제철소가 1985년에 착공해서 1992년 10월에 준공했다. 오래 걸렸네요. 7년 동안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 대화 통로가 만들어져 있네요. 기업윤리에 대해서, 공정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메일 주소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건지 모르지만은 포항에 있는 거겠죠. 포스코 건물 사진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41만 8,500원으로 1년 전보다 61% 상승했습니다. PBR은 1.19로 43% 상승했습니다. 주주는 포스코 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외국인은 30.46%입니다. 이 주가는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누가 들어와 있는지는 검색했을 때 거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검색이 되질 않네요. 누가 가지고 있는지.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스루풋 분석 회계 내용입니다. 매출은 35조 108억 원으로 6.8%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2조 5,309억 원으로 10.3%가 감소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3.6%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원재료 및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수루풋율은 2.6%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10조 7,238억 원으로 1.1% 운영경비를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6으로서 0.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 1조 7,561억 원으로 11.3%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43억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회전율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9.9회전으로 전년도보다 떨어졌습니다. 10.5%. 2024년도는 9.4% 올라갔고요. 이 변동폭이 너무 굴곡이 좀 심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들어갑니다. 자,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결국 여기 스루풋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래도 이익이 낮다라고 우선 스루풋 손익은 이렇게 손익계산서 하나만 봐도 큰 감은 다 잡을 수 있는 거죠. 원가회계 손익, 매출 원가가 8.2% 감소한 거로
근데 매출원가는 뭐가 또 제조원가가 어떻게 되냐 이걸 또 물어야 되니까 원가회계 손익계산서 보고서는 매출원가가 내려가서 그래. 그럼 그 뭐가 내려갔는데 슬프처럼 매출 재료비가 내려갔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경비도 아예 그 손익계산서에서 나눴잖아요. 판매관리비만 나오죠. 어쨌든 영업이익이 20.9% 많이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제품, 반제품, 부산물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3조 2277억 원, 81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3727억 원이 감소했었습니다. 반제품이 꽤 많이 감소했었네요. 4천억 원대가. 전체 재고는 그 29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증가한 게 아니고 원재료가 좀 줄어든 거, 그 다음에 미착품이 좀 줄어든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 방법이 이 금액은 총 금액으로 되어 있고 계정 과목별로는 평가 손실을 밑에다 해서 요거 전체 장부 가격을 이렇게 줄여놓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 증감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7% 내려갔는데 재고를 늘렸다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죠. 작년도는 매출이 4% 내려갔을 때 11%를 줄였다. 요거는 바람직했었다고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799억 원이면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전년도는 감소했다는 뜻이고요. 크게 많이 감소를 했죠. 아까 그 반제품인가 그게 많이 줄었죠. 원재료 사용액 22조 5,866억 원 9.1% 감소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22조 5,666억 원으로 10.8%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0조 7,237억 원으로 1.1%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1조 1,788억 원을 뺀 9조 5,449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29.7%로 1.7%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70.3%로 1.7%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연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은 차이가 있는데 합리적으로 추적할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2022년도 갭이 크게 줄어든 것은 그나마 성과평가 오류폭이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100억대 이상으로 계속 차이가 났는데 18억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총 제조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계속 나고요. PQ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의 흐름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2025년도 것을 현금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현금이 149억 7,9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재고는 356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206억 원의 재고가 어디로 날아갔느냐? 이렇게 봤더니 평가 손실액이 323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은 평가 손실액이 이게 과대하게 나온 거 아니냐? 이게 또 갭이 있습니다. 이게 제로가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그 최대의 그 철강 회사가 이런 것도 못 맞히냐? 이렇게 좀 되네요. G-갭2도 합리적으로 추적할 증거는 저는 요거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가 투명하지 않고는 경영평가시표가 정확히 분석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243억 원이 실질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이 금액은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계획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재고자산 증가액 818억 원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2조 757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2.2%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7,641명으로 무려 272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1억 1,770만 원으로 3.8% 상승했습니다. 그럼 272명의 직원들이 대부분 고임금 사원들, 경력자들이 많이 나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도 많은 김부장이 나왔다고 보여지네요. 협력작업비 이런 거 표현은 좋습니다. 2조 8,603억 원, 정규 직원의 인건비가 2조 원대, 비정규 직원의 인건비는 3조 원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인원수는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 인원이 모두 몇 명인지 이 사람들은 평균 임금이 얼마인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0.5% 증가했습니다. 전력 용수료 13.6%, 에너지 비용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13.6% 증가했습니다. 운반 보관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1조 1,937억 원, 8.6%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에 따라서 이것도 감소한 것은 순리적이라고 보겠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9.9회전으로 떨어졌습니다. 슬픈율은 반대로 2.6% 상승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4.3%로 0.4%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0.78로 떨어졌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8회전, 매입채무 지급속도는 16.4회전, 원재료 및 그 연료 이런 거는 돈을 빨리빨리 줘서 확보를 해야 되니까 돈을 빨리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퐁 ROI 자본 회수율 5.2%, 0.4% 상승했습니다. 그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1, 2차 추론과는 모순인 반증 추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하락했다. 수량상, 중량상으로도 하락한 거로 산출해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반증을 하려니까 내려간 거 맞죠?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대로 가중평균 80.8% 비중 속에 6.2% 하락했습니다. 요 비중은 여기 그 구매 금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그 연결 금액이 아니고 요건 개별 금액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뭘 구매하냐? 고로의 철원, 스테인리스강 생산용, 니켈 이런 거, 그 스테인리스 고철 등 들어가고 재선 제강 도금용 부원료도 많이 들어가고 비철금속이 여기에 좀 들어가네요. 그리고 제품 가격 수익 3.1% 인하를 시켰습니다. 가중평균으로 54.7% 비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어쨌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1, 2차 추론과 모순되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했으니까 여기에서 안 맞아떨어지고
판매 가격은 하락했는데 이것도 역방향이죠. 다 그 반대로 나오니까 반증 실패인데 여기에서 판매 가격 자체는 인정이 될 만하다. 원자력 가격 대비 상대적 상승 인식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3.8% 그러니까 재료 비율 이런 거 감안해 가지고 가공 비율에서 원가 상승률이 압박률은 마이너스 3.8%인데 3.1%니까 그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유효합니다. 반증은 누가 해야 될 거냐? 자신들이 투명성을 입증해봐라. 아까 그 재고자산 이런 거 다 그 오차가 있었죠. 거기다가 이런 재고회전율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불투명한 그런 사업보고서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철강회사가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죠. 뭔가 경영 쇄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4조 7,743억 원이나 벌었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증가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현금 흐름은 이만큼 벌었습니다.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5조 2,729억 원, 그 다음에 최종 1조 8,635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유동 자산에는 2,835억 원이 투자됐고 전년도에는 1조 5천억이 투자된 게 있습니다. 자유현금 흐름입니다. 채권자한테 1조 1,833억 원을 갚았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17.2%로 내려갔습니다. 주주 잉여 현금 흐름은 자유현금 흐름은 5,336억 원으로 이익 배당액으로 자본 변동표에서 확인 안 했는데 이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굳이 포스코 거는 안 찾아봤습니다. 자본 변동표를. 납입자본 성장률 포스코 홀딩스하고 찢어지면서 자회사가 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2023년이 2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1.4배를 해도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이익잉여금률 36.2%로 이것도 좀 올라갔죠.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운영경비를 1.1% 줄였는데 2026년도는 인건비보다도 다른 비용들이 올라갈 거다. 이란 전쟁 등의 영향 등으로.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11.3% 올라갔는데 5% 정도만 잡자. 그래서 이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35조 8,588억 원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4% 매출액이 증가되는데 스르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니까 재료비에다가 1 더하기 2.4% 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매출액을 예측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톤당 단가라고 그냥 생각해보죠. 고품질 톤당 아니야 10돈 단위로 하죠. 10돈 단위로 3,580만 원에 팔겠다. 그러면 한 178만 5천 원 남는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이 9.9회전으로 떨어졌었는데 돈을 더 벌어보자. 어떻게든 해서라도 그 수출선 다변화를 하든지 그래서 10.5회전까지 성공한다면은 매출 단가는 3,791만 7천 원대로 올라가는 효과가 나서 영업이익은 240만 원, 한 70만 원이나 더 뛸 수 있다. 톤당
10돈당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원가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목표 이익을 위해서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싸게 팔아도 동일한 목표액이 나온다. 이런 원가회계에 이제는 버려야 될 원가회계의 실질적인 내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단가를 10돈 단위로 하는데, 제시를 그 바이어한테 이렇게 했어요. 브릭다운해서 달라. 그러니까 재료비 2,320만 원, 가공비 980만 원, 그리고 판매 관리비 120만 원 들어가고, 우리도 마진 한 190만 원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3,610만 원에 팔겠다 했더니 결국 그 수출 계약 승사는 무슨 얘기요? 스루폿 관점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3,580만 원이면 당신네들 충분히 남수 이거로 하셔. 그래도 160만 원 남는 거 아니냐. 그래서 스루폿 매출 규모처럼 올린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영업이익이 날 거냐. 재고가 줄고 생산은 더 이상 안 한다고 보고 추가 그 재고 중에서 나가는 거로 본 거예요.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5.9% 매출 증가해도 영업이익 증가는 한 16만 2,600원뿐이 안 올라가는 거로 원가 회계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폿 회계는 178만 5천 원이 이익이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160만 원, 한 20만 원 돈 적죠. 그리고 재고 증가할 때는 스루폿보다는 원가 회계가 한 15만 원 더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고를 증가시켜야 되는 경영자는 유혹을 받게 되죠. 그리고 생산성 향상하라고 생산을 더하고 이런 사고방식 속에 우리는 묻혀 살죠. 그러나 재고 생산을 더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 더 추가 판매만 하자. 그러면은 스루폿은 238만 6천 원 남는데 원가 회계는 177만 원뿐이 이익이 안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루폿보다는 61만 4천 원이 적게 이익이 납니다. 생산을 안 하고 있는 재고에서만 팔아가지고 매출을 늘린다 한들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원가 회계의 잘못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그게 정상 노말인 거로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브노멀한 비정상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논리 실험을 해봅니다. 매출액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생산을 감소를 해야 된다. 이게 제 논리인데요. 생산 감소했을 때 매출원가는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망액보다도 요거 그냥 원 단위로 읽게요. 3,300만 원인데 3,130만 원으로 생산을 5% 감소하면 이만큼 줄고 5%를 더 증가시키니까 더 돈이 들어가니까 3,430만 원으로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감소했을 때는 영업이익이 160만 원 더 늘어납니다. 매출원가는 요 160만 원 줄어들고요. 생산 증가했을 때는 130만 원 영업이익이 줄고 매출원가는 130만 원이 증가합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거를 우리나라 재정 수입하고 비율을 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을 감소하는 것은 건전 재정이죠. 그래서 이 남는 돈을 그럼 어떡할 건데, 국채 갚아 이 사람들아. 정권 잡으면 허구한 날 돈 퍼준다고 국채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건전 재정을 하라. 제 얘기는 그 얘기죠.
수입이 한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절대 덤핑하지 말아라. 그냥 숫자적으로 보면은 덤핑 전에 160만 원 남는데 덤핑 10%만 하더라도 영업 손실이 2조 원대는 남는다. 갭이 3조 원이나 이렇게 줄어든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이렇게 덤핑하는 이 갭을 정부 돈으로 다 막아주고 있는 새끼, 죄송합니다. 놈들이죠. 그래서 제닛 앨런 언니가 중국에 가가지고 과잉 재고 가져가지 마시고 과다 생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덤핑하지 마세요. 라고 충고했는데도 안 하니까 중국적으로는 중국 죽이기를 할 겁니다. 미국이. 지들도 제조업을 좀 하면서 원가에게 필요 없다는 그런 템플릿 자료들이고요. 정보 시스템과 비유를 해본 원가 회계의 불필요성에 대한 또 좀 논리적이고 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현학적인, 현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고 회전율을 오늘도 내일도 올려라는 게 저의 메시지입니다. 제약이론 편집증 환자로서 저의 논리 구조를 비유를 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ESG도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